자, 연구인력 개발비 명세서 봤었는데 하면서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도 봤죠. 근데 이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가 자, 지금 우리가 보면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는 닫았구나. 자,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 있죠. 그 세액공제는 엄청 많이 해줘요. 그러면 이 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들도 있고, 그리고 고용유지나 아니면 고용증대라든지 이런 들어보시면 특이한 애들이 많아요. 근로소득 증대시킨 기업, 청년고용, 고용증대시킨 기업, 정규직 근로자 전환, 고용유지, 고용증대 세액공제 뭐 엄청 많죠. 그럼 이런 세액공제들에 대해서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F4번 눌러가지고 이 조건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네들은 어쩌다 한 번씩 그냥 툭 그냥 튀어나오는 식으로 기출문제 나올 거예요. 그럼 나머지들은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거 알고 찾아서 그냥 지시대로 쓰면 되는데, 자, 여기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있죠. 이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는 우리가 3%를 해줄 거예요. 지금 우리 법인 일반 중소기업은. 그럼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했어요. 그럼 공제율이 나오면 3%를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포인트가 중고자산은 안 해줘요. 신규 자산만 해주는 거예요. 중고자산 구입하는 거는 우리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자,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걸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다시 좀 앞쪽으로 가보시면 525페이지에 세액 공제가 있는데 종류가 자기 마음대로 자주 바뀌다 보니까 책 저자도 방금 여기에 그림을 캡처해 가지고 올려놨어요. 525페이지에 보면, 그죠? 지금 얘도 캡처를 해서 올려놨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이거예요. 이거, 예,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 그림이에요. 그럼 지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올려놓은 거죠.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투자세액 공제 상호간 중복 적용 제외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우리 투자세액 공제 여러 개 받을 수 있는데 이 여러 가지 투자세액 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세부담 최소화란 글자를 쓰게 될 거고, 그 말은 곧 높은 거 한 개 받아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면서 생각하실 게 지금 세액공제죠. 그럼 세액공제 말고 세액감면도 중복 적용이 안 돼요.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면. 그럼 그 중에서 큰 것만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여기 보고 있었는데, 자,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보는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 문제하고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문제하고 좀 두 개를 더 보도록 할게요. 자, 581페이지로 가서 자, 1275. 자, 이건 나오면 보너스 문제예요. 581페이지 회사는 1275. 얼마나 쉬었으면 4점이야. 이거 6점이잖아. 그죠? 자, 자료 보면 문제 보시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작성하시오. 이것만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직전 4년간 연구 인력 개발비 발생의 합계 전부 다 일반 비용으로 쓴 거 아래에 평균치 내기 위해서 쓸 거고, 단기 사업년도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발생 내역이 있는데 경상 연구 개발비가 제조 뭐가 2,500, 그리고 500만 원 재료비, 개발비가 3천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자, 인건비를 보면
당사의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요원의 인건비를 의미하고 다만 경상연구개발비 중 주주 지분 15%인 임원의 인건비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 주주인 임원은 없다. 그럼 제 임원에 대한 거는 소액주주를 제외하고는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2,500만 원 적혀 있는 걸 400 빼고 2,100만 써줘야 되겠네요. 이따 쓸 때 얘를. 자, 연구전담부서는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전담부서이다. 자,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재료비 등이다. 얘는 별 문제 없죠. 해성전자는 당해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50% 증가액이 50% 최저한세 제외 체크 확인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가서 먼저 자료 2번 보고 F2번 눌러서 경상연구개발비 제조 인건비에 2,100만 원만 써야 되겠죠. 재료비는 1,000만 원이고 다음 개발비는 3,000만 원. 우리 경상연구개발비에는 500만 원이었네요. 재료비가. 그죠? 자, 그럼 6,600만 원이 이번에 발생한 거네요. 총액이. 그럼 우리 이제 1번 자료에 최근 1년간 4년간 직전 1년은 4,200, 2년은 3,500, 3년은 2,400, 4년은 2,000. 그럼 평균 금액이 나왔죠. 그냥 보고 쓰는 거니까 제가 쉽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작성 끝났어요. 그럼 이제 공제세액 가서 여기 50%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최저한세 설정 제외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큰 금액 1,650만 원 나와 있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얘는 끝이에요. 단순하죠. 자, 그래서 얘만 문제를 내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문제에서 세액 공제 명세서 3번을 세공이래. 세액 공제 명세서 3번을 시킬 때가 있어요. 728페이지.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네요. 회사는 1287. 자, 5번 문제 볼게요. 주식회사 서강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받고자 한다. 정규직 근로자 변동 내역이 아래와 같을 때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및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시오. 2019년 사업연도는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은 세액공제 탭과 단기공제 및 2월의 계산을 각각 작성할 것. 자, 지금 결국은 지시한 건 얘죠. 그죠? 그럼 세액공제 내용이 뭔지 찾아야 되겠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죠. 그죠? 자, 그럼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을 가셔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찾는 거예요. 화면 제일 아래로 내려서 보시면 보이죠? 자, 이것만 찾으면 별거 아니에요. 하셨나요? 그럼 공제 대상 세액 클릭하고 F4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소기업인데 수도권 내냐 수도권 밖이냐 모르겠죠? 그러면 회사 등록 정보 보면 되지. 정보 보니까 우리 회사가 인천이네요. 그 수도권이죠.
그럼 수도권 내.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에 보시면 증가 인원이 청년등은 2.5명, 청년등 외에는 4명. 그리고 우리 전년도에는 받은 적이 없어서 3번 해주기 때문에 얘가 그냥 1차 년도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확인하면 이 금액 나왔죠? 그럼 이 5,555만 원을 단기 공제 및 2월에 계산도 하라고 가로에 적혀 있었잖아요. 그죠? 예, 하라고 적혀 있었죠. 문제 가로에. 가로에 적혀 있는 애가 이 탭이랑 이 탭 직접 각각 작성하라고 직접 작성하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분해서 F2번 누르고 아래 내려보면 보이겠죠? 고용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그리고 올해 2020년도 지금 5,550만 원이잖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맞는데 제외 대상은 앞에 말했던 3개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뭐 최저한세 계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과세표준 모르면 계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산 작성하고 저장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최저한세는 알 수 없잖아. 과세표준 알아야 몇 퍼센트 받을 거다라고 계산할 건데.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작성하면 끝이에요. 신청서 작성이라는 건 세액공제 신청서 클릭해서 불러오기 하면 여기 아래에 들어와 있죠. 문제에서 신청서 작성하라 적혀 있었잖아. 세액공제 조정면서 3번 및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하시오. 그래서 얘 불러오기에서 얘 저장 눌러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는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했을 때 앞에 이렇게 표현했죠. 얘네들 어쩌다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온다고. 나오면 그냥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찾으면 된다는 생각에 글자 싱크로율 100% 찾으시면 돼요. 바뀌거나 뒤집어지고 나면 또 바뀌면 또 다른 애가 또 나오면 또 한 번씩 또 물어봐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전부 다 아니에요. 진짜 엄청 많아요. 뭐 대학생들한테 해주는 것부터 해서 뭐 엄청 많은데 지금 우리 교육용 버전은 여기까지만 오픈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세액공제 조정명세서만 보는 건 끝이 났고, 자 이제 우리 교재 533페이지에 가보면 세액공제나 감면에 대한 이야기 적혀 있는데 감면 계산율을 우리가 직접 계산하지는 않아요. 이건 전체 정보가 다 있고 불러와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거는 정보 입력된 게 서로 일치하다는 전제 조건인데 그대로 입력해봐도 값 안 맞아요. 옛날 그림 계속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고, 근데 우리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 있죠. 이제 이거 문제를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자, 그럼 이 서식은 지금 시험 문제 나오는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타입은 여기에 있는 가산조정, 차감조정을 우리가 내용을 보고 알아서 가산조정 사항은 여기에 집어넣고 차감조정 사항은 여기하고 여기에 알아서 여러분들이 집어넣는 게 메인이고 나머지 값은 그냥 주는 대로 쓰는 거. 또 한 가지 타입은 뭐냐면 얘네들 값은 그냥 줘요. 그냥 주는데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랑 제외 대상 여기에 포인트를 넣어서 최저한세를 계산하게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는 걸 같이 붙이는 거.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원래 얘들이 비율 비슷한데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 기출문제 시점에 얘가 좀 압도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원래 또 얘 둘이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둘 다 잘 봐야 돼요. 얘는
사실 기계가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법만 잘 알면 쉬워요. 얘는 여러분들이 가산 조정, 차감 조정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얘가 조금 더 어렵게 다가와요. 그럼 우리 얘 작성할 때 가산세가 나오게 될 건데, 이 가산세는 자 일단 오늘은 못 볼 것 같고, 그 월요일날 우리 전부 다 진도 끝나요. 근데 월요일날 그럼 그때 자 우리 가산세는 여기 아래 보시면 가산세 계산서가 있죠. 이게 들어가면 가산세 정보들이 있어요. 신고납부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그리고 미제출 가산세가 이제 우리 그 3만 원 초과하는 거에 대한 적격 증빙 받아야 되죠. 회사 경비 처리할 때 그거 안 받은 거 2% 가산세 유포로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급명세서 있죠. 일용직 지급명세서가 과거에는 분기별로 해서 다음 달 말일까지였죠. 작년까지 이야기고 올해 개정됐어요. 매달. 그리고 가산세율도 1%가 아니고 0.25%로 매달이니까 가면도 3개월이 아니고 1년으로 한 달로 바뀌었어요. 진짜 애매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과거 문제 가지고 보면 좀 적절하지는 않게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전송 안 한 건 부가가치세법에서 혼났죠. 그러면 법인세법이 또 혼날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계산서 발급에 대한 거는 부가가치세법이 혼내나요? 겸용사업자인데도 과세표준명세서에 면세사업 수익금액은 쓰더라도 계산서 발급 어떻게 했는지 체크한 적 한 번도 없잖아. 그거에 대해서 혼내는 거는 법인세법이 내는 거예요. 왜냐면 법인세법상 면세사업자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계산서 미발급, 세금계산서하고 똑같아요. 미발급 2%, 지연발급 1%. 또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자예요. 우린 당연히. 얘도 똑같이 2억 초과하면 전부 다 발급 전자로 해야 돼요. 그러면 얘 미전송, 전송 똑같죠? 우리 세금계산서 때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계산서 때하고. 그럼 0.5, 0.3인데 왜 이거냐고?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도 2%하고 얘네들 생각을 하는데 얘 작성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걸 작성하는 문제인데 가산세가 방금 그런 간단한 거 몇 개가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격진비 못 갖춘 거 영수증 수치명세서 대상들 있죠. 걔네들은 2%다.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다. 이런 것들은 기억해둬야 되겠죠. 일용직 지급명세서도 자주 나오는 거였는데 과거는 분기별로 한 게 다음 달 말일까지인 거고 그때까지 안 하면 가산세고 일용직 지급명세서 자주 나왔는데 우리 지금 봐도 자주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매달 하는 거고 다음 달 말일까지. 1월 달 거는 2월 말일까지. 2월 달 거는 3월 말일까지. 그리고 가면이 한 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나오기가 좀 애매할 것 같죠. 그죠? 자, 그럼 그 가산세 있으면 낼 거고, 자, 우리 중간연합세하고 원천납부세, 원천징수한 거 따로따로 나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분납 가능하다면 분납을 할 건데 우리 소득세 분납이랑 똑같아요. 분납은 2회 분납되는데 1회분은 1,000만 원 이상 받을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1,500이면 1차분 1,000만 원, 2차분 500만 원. 근데 만약에 3,000만 원이면 2,000만 원 넘어갔죠? 그럼 1차, 2차 절반씩 1,500, 1,500. 근데 우리 걱정 안 해도 돼요. 컴퓨터가 여기 분납, 현금 납부 분납에 하면 분납할 세액을 알려줄 거예요. 그럼 그 금액을 쓰면 돼요. 문제에서 분납한다라고 하면 우리 전산이잖아요. 그럼 여기 금액은 지금처럼 이렇게 불러오기 해서 하는 거 있죠? 이런 행동은 절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문제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우리가 문제 타입에서 최저한세 계산하는 문제에서 최소 얼마 받고 싶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최저한세 계산하는 거는 먼저 여기만큼 계산을 하고 나서 과세 표준이 산출되도록 만든 후에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 가서 이 메뉴를 이용해서 이번에 그럼 얼마 공제 받을 수 있는지를 산출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는 거를 지금 이제
이 두 타입을 저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582페이지로 가서 1275 5번 문제 볼게요. 아래 자료만을 이용하여 세무조정 사항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한다. 자, 8점 준 게 이 앞에 문제가 이거였네. 4점짜리. 그 2점을 여기다 엎었다. 그죠? 근데 얘 엎은 게 이것 때문이네. 일반적으로 이런 애가 안 나와. 이런 말 안 해요. 이해하면서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는 조정하라는 표현 잘 안 쓰는데 여기에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소득금액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할 때 손익계산서 보여주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쓸 정보가 뭐냐면 첫 번째 당기순이익은 계산서상에 당기순이익 할 때 쓸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사용할 게 뭐냐면 법인세 등 우리 세무조정 첫 조정한 게 뭐였죠? 우리 세무조정 처음 한 거 법인세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 유출한 거였죠? 가산조정했잖아. 우리 회계상의 법인세 계산한 거 비용 인정 안 한다고 처음 했었죠? 손익계산서 열어가지고 이 가산조정 잡는 거예요. 가산조정 입금 산입이 얼마다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걸 이 자료들을 보고 그 값을 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말했던 여기 값들을 우리가 산출하는 거. 그럼 법인세는 가산조정이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건데 이 문제는 특이한 게 세무조정까지 시켰다는 게 특이한 거고 아닌 것들도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럼 일단 얘 5천만 원 가산조정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다음 2번 보시면 위 자료를 제외한 세무조정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럼 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네. 단기말 전무이사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한 퇴직금 1억 원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퇴직급여로 반영되어 있다. 회사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 전무이사의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 급여액은 1억 원이며 근속기간은 8년 6개월이다. 자, 이거 어쩌란 이야기죠? 퇴직금 1억 받았대. 1억 줬대. 근데 왜 이야기를 해?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고 했죠? 그러면 한도 계산해야지. 그래서 임원 퇴직금 한도 여기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시키니까 기억하자라고 전에 한번 썼었죠. 최근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 곱하기 근속연수인데 월화계산이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계산해보면 최근 1년간이 1억이고 이거에 10분의 1 곱하기 8년 6개월이니까 8.5죠. 8과 12분의 6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게 다 틀리더라고요. 계산기 두드리다가 너무 오랜만에 월 분수를 해가지고 그러면 얘는 8,500만 원이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지금 얘가 한도인데 그런데 지금 1억 원을 지급했잖아. 그래서 지금 얘가 원하는 건 이거죠. 원금불산입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1,500만 원 상여 이걸 원하는 거잖아. 가산조정 1,500 들어갈 거고 세무조정도 해야 되니까. 이해가시죠? 자, 그럼 세무조정거리가 지금 두 개 있는 거고 지금 세무조정거리가 그리고 가산조정이 그럼 입금 산입에 6,500 쓸 게 있는 거죠.
6,500. 5천만 원 송금부산이 기타 사유 유출하고 지금 1,500만 원 상여 처리할 거고. 그죠? 이게 끝인 거예요. 자, 다음 2월 교성금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단기 이전에 공제된 내역은 없다. 자, 교성금은 일단 2011년 이후부터 된다고 생각하세요. 11년. 왜냐면 작년까지도 10년이었거든. 올해부터 15년이니까 2008년 거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2월 교성금 공제는 안 된다. 그럼 3,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8년은 작년에도 안 되는 거였고 재작년도 안 되는 거였잖아. 그죠? 옛날에 얘도 그 앞에 5년이었거든. 다 버스 지나갔어요. 자, 그럼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다.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있고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있고. 자, 제가 3개 외워라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그 3개만 최저한세 제외로 갈 거고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갈 거예요. 그럼 얘 둘만 800만 원만 최저한세 제외고 100만 원은 최저한세 적용으로 갈 거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기납부 내역에서 중간연합세액이 1,500,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원천납부세액이죠. 50만 원. 다음 6번에 매출액 중 계산서 미발급한 매출액이 500만 원 있음을 발견하였다. 계산 시 매출액은 장부에 이미 반영한 계산상 수익금액에 문제 없다는 이야기고 가로는 예, 계산서 미발급한 거 있으면 미발급 가산세 2%죠. 그거 생각 안 날 때 이거 보라고 앞에 알려드린 거예요. 가산세 가서 계산서 미발급 옆에 보면 2% 보이잖아. 100분의 2. 혹시 기억 안 날까봐 우리 전산이니까 이용하라고 여기 알려준 거였어요.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2%니까 100만 원, 500만 원에 2%면 10만 원이죠. 그럼 가산세가 10만 원이고. 그리고 납부세액은 분납이 가능한 경우 분납 신청하세요. 자, 그럼 이제 예, 전부 다 파악 끝났죠? 자, 그럼 먼저 세무조정부터 할게요.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가서 우리 전부 다 조정 등록에서 고용했던 애들이죠. 그래서 자, 보시면 F4번 눌러서 법인세 하면 법인세 등 나오죠. F3 눌러서 금액 5천만 원이고 또 F3번 눌러서 퇴직 치면 임원퇴직금 한도초가 보이죠. 임원퇴직금 한도초가 금액 방금 1,500만 원 우리 계산했잖아. 지금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라고 적혀 있는 지문 때문에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그 말 없으면 이런 거 안 할 거야. 일반적으로는 없어. 얘가 특이한 거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로 가서 자, 이제 계산서당 당기순이익은 우리 교재에 당기순이익 보고 5억 원을 쓰고 다음 우리 가산조정, 차감조정이 방금 가산조정만 이 두 개밖에 없었죠. 그래서 6,500만 원이 되겠죠. 6,500. 다음 기부금이나 이런 정보는 없었고 자, 다음 2월 교성금 이야기가 3번에 있었죠. 3번에서 3,500만 원. 자, 그럼 이제 과세표준이 5억 3천이라서 20% 구간이 있는 거죠. 2억 초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왔는데 최저한세 적용 대상 100만 원. 최저한세 적용 제외가 800만 원. 왜 100만 원, 800만 원인지 이해가시죠? 가산세 얼마? 6번에 10만 원. 2%니까. 여기 10만 원. 중간연합세액은 5번에 1,500만 원. 원천납부세액은 50만 원. 그럼 이제 입력이 다 끝났죠? 그럼 현금 납부 클릭하시면 분할세액, 분할하는 게 두 번째 낼 거예요.
차가감 납부가 이번에 낼 거, 분할세액이 두 번째 낼 거. 그럼 얘의 딱 절반이 아니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가산세는 분납 안 하고 일체에 내야 되거든. 10만 원 뺀 금액 가지고 계산된 거예요. 그럼 얘 금액이 왼쪽에 보이죠? 그래서 3,075만 원이라고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면 10만 원이 더 많은 이유는 가산세 때문에 1차분이. 이렇게 쓰고 저장하면 얘는 끝인 거예요. 자, 지금 얘는 문제 포인트는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자, 이런 타입이 있는가 하면, 자, 이번에는 569페이지로 갈게요. (1274) 569페이지 1274. 자, 5번 보면 다음은 최저한세 적용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이다.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와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기존 자료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반영하여 작성하시오. 지금 얘하고 작성하라 그러죠. 그럼 최저한세 대상은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에서 다 받을 수 있는지 봐서 받을 수 있는 한도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래 자료 보면 당기순이익이 있고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이 가산조죠. 얘는 차감조죠. 연구인력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제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이 2천만 원이네요. 그리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제외죠. 얘 가지고 최저한세 조정 검토해 볼 거예요. 자, 기납부세액이 중간연합세액, 원천납부세액이 있어요. 문제 포인트가 지금 여기에 쏠려 있죠. 나머지는 값준 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먼저 자,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해볼 거면 첫 시작이 과세표준까지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과세표준에 7% 받겠다는 거거든요. 최소. 그럼 과세표준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자, 첫 번째 당기순이익 3억 5천만 원, 입금산입 1억 원, 송금산입 1억 5천만 원. 그 외에 기부금 정보 없고 2월 교섭금 없고 비과세 소득 공제 없죠. 그럼 이제 과세표준 3억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장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저장. 왜냐면 이 3억에 7%니까 2,100만 원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지금 내용은 딱 그거예요. 그럼 이제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가서 바로 아래에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있죠. 얘를 클릭해서 불러오기. 그럼 불러오기를 하면 자, 왼쪽은 지금 우리 정보인데 최저한세가 뭐냐면 과세표준의 7%인 2,100만 원은 최소한 세금 받고 싶다고 일단 표현해 놓은 거예요. 최소한 이만큼 받고 싶다 표현해 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얼마 받느냐라는 건데 자, 문제 보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죠. 칸이 감면세액하고 세액공제하고 두 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번에 세액공제에다가 2천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2천만 원이라고 쓰니까 오른쪽에 갑자기 내용이 나오죠. 자, 보세요. 제가 1,000만 원이라고 쓰면 안 나오죠. 1,000만 원 썼을 때 안 나온 건 1,000만 원 다 받아라 그 이야기예요. 다 받아도 된다. 그럼 그대로 1,000만 원 쓸 건데 지금 2천만 원 쓰니까 이렇게 나온 거는 조정감이 이 100만 원은 이번에 받지 말고 다음에 받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1,900만 원만 받아라는 거야. 왜냐하면 1,900만 원만 받아야 세금이 2,100만 원 되거든. 취소 받고 싶은 게 2,100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2,100 받으려면 너 지금 4,000 산출세액 중에서 2,000 다 받으면 2,100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번에 1,900만 원만 받아라고 계산해 준 거예요. 그럼 조정 적혀 있는 거는 다음에 받아라. 5년간 2월 공제해 줄 거라 그랬잖아. 그럼 이번엔 1,900만 원만 되죠. 자, 얘 작성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사용법만 잘 알면 과세표준까지만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오면 돼요. 그럼 저장 버튼 누르고 얘는 끝났고, 그럼 1,900만 원 받는다는 거 알겠죠? 이 1,900만 원 구한 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1,900만 원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시죠? 어떤 표현인지. 그럼 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얘는 지금 그런 거 상관없이 2,100이든 뭐든 상관없이 최저한세 신경 안 쓰고 공제해 주겠다는 게 최저한세 제외인 거예요. 적용 제외. 그럼 얘 500만 원하고 200만 원하고 700만 원 있죠? 얘가 700만 원, 얘는 최저한세 신경 안 쓰고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의 차이가 이거인 거예요. 얘는 신경 안 쓰고 얘는 공제 다 빼. 그럼 1,400으로 줄어들어 버린 거죠. 다음 중간연합세액은 1,000만 원. 원천납부세액은 300만 원. 이번에 낼 세금은 100만 원밖에 없네.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얘가 끝인 거예요. 이제 최저한세 느낌이 보고 나니 조금 더 오죠. 최저한세가 무슨 말인지. 얘가 보고 나면 얘 둘의 의미 차이가 느낌이 확실히 오더라고. 그러면서 다들 이제 그걸 기억하기 시작하죠. 외국납부세액 공제, 재해손실세액 공제, 그리고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그거 빼고는 전부 다 여기 다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자, 그럼 이제 622페이지. 회사는 1278. 어차피 이 서식 만지는 문제는 전부 다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만 하고 쉽시다. 근데 주말에 정말 오셔서 공부하셔도 돼요. 근데 옛날에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가면 갑자기 제가 가는 소리 들리니까 막 손을 들고 오라고. 아니 뭐 저 유리잖아, 엘리베이터 앞에 벽이. 막 꽁꽁꽁꽁 하면 있었어 들어가서 설명해주고 그래요. 뭐 이번 주만에 아니라 다음 주에도 토요일날 수업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수업 없는 주 있죠? 이제 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잖아 우리 수업이. 그죠? 그 다음부터 일단 우리 시험 볼 때까지는 그 저녁 반역이 안 잡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실 거면 오셔서 공부하셔도 돼요. 집에 잘 안 되고 하면 하다가 가겠다 생각하시면 어차피 다른 반들 때문에 10시 반까지 여기 문 안 닫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이용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봅시다. 622페이지. 자, 입력된 자료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이번에도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자, 두 개죠. 자, 문제 내용부터 보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입금산입, 송금산입, 그리고 기부금 한도초과 2월에 송금산입. 그냥 조정이 주죠. 2월 교손금이 500만 원인데 2017년 기속분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 그럼 17년도 거니까 되죠. 10년이잖아. 그럼 문제 없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얘는 최저한세 적용이네. 그죠?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제외죠. 자, 그럼 지금 이거 가지고
일단 이제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갈 거예요. 자, 2020년 3분기 해당하는 일용 근로자 급여 1,500만 원에 대한 지급 명세서 제출을 누락하였다. 자, 과거 이 3분기면 9월 30일이 끝이죠. 그러면 10월 31일까지가 기한이에요. 옛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 해봐야 작년이지만, 근데 지금 현재는 월별이기 때문에 분기거 누락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표현이라서 웃긴 거고, 그때는 아예 누락했는데 언제 했다는 말도 없잖아. 그럼 감면 없이 1%였는데 지금 0.25%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프로그램에서도 가산세에서 감면율 아직 적용 안 했잖아. 우리 지금 3월 9일자로 업데이트 했는데도 어디 갔어? 예, 감면율 적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나오기가 지금 아직 애매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일단 그래도 우리 0.25%로 계산해 봅시다. 거기 쓰라는 게 아니라 직접 계산하는 거니까. 그리고 중간연합세액이 있고 당사는 중소기업이고 세무상 금액은 무시하고 지시된 자료로 계산한다. 자, 그럼 먼저 이렇게 나오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여기 과세표준까지 먼저 산출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1억 3,145만 원, 입금 산입이 4,791만 원, 송금 산입이 3,517만 원, 기부금 한도 초과 이월액 송금 산입이 325만 원, 2월 교손금이 500만 원. 여기까지 써줘야 과세표준청 것까지 입력이 끝났죠. 자, 그럼 이제 저장 버튼 누르고 최저한세 불러오려면 저장해야지 불러와지니까. 그럼 이제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클릭해서 불러오기. 그럼 이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해가시죠? 자, 우리 교손금은 들어왔죠? 나중에 소득공제는 안 들어와요. 들어오면 써줘야 돼요. 그게 써도 안 들어올 거니까 여기서 써줄 거예요.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자, 그럼 얘는 다 들어왔으니까, 자, 지금 이번에 우리가 받을 건 세액 감면이죠. 그럼 21번 칸에 금액 450만 원. 그랬더니 얘 받지 말고 이것만 받아라고 떴죠. 여기 450만 원 쓰면, 그럼 이번에 이 금액만 공제 받는 거예요. 이 금액만. 자, 얘는 이렇게 하면 작성 끝난 거고. 자, 그럼 자, 옆에서 저도 안 보이니까 17번은 예, 407만 8,200원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다 왔네요. 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외국납부세 공제 150만 원이고, 가산세는 도대체 소점 몇 개 써야 돼? 1,500만 원에 0.25%니까 0. 아이고 곱하기 0.0025라고 해야겠다. 그죠? 그러면 37,500원이 나오네요. 0.0025 한 이유 아시죠? 0.25%니까 좀 곱하기로 하려고. 그리고 중간연합세액이 127만 원. 나머지는 없네요. 그럼 얘는 분납 대상도 안 되니까 이대로 하고 저장하면 얘는 끝이에요. 자, 지금 얘 계산하는 거 이해가시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면 이제 얘도